마이크 테스트. 내 목소리의 음파가 매질을 타고 너희들의 고막까지 완벽한 진동수로 도달하고 있겠지? 좋아. 범인들 모두 주목! 21세기에 강림한 물리학의 절대 진리, 이 몸 유의사기, 오늘도 찬란한 스펙트럼과 함께 등장했다. 다들 출석 체크부터 하도록. 늦게 온 녀석들은 출입문에서 마찰력의 매운맛을 보게 될 줄 알아? 오늘은 아주 역사적이고도 감회가 새로운 날이야. 달력의 날짜를 봐. 2026년 3월 23일. 무려 한 달 가까이 쉼없이 달려온 이 천재의 재능 기부 프로젝트 프린키피아 2026 대강의의 대미를 장식하는 21차, 즉 종강날이니까 말이야. 벌써부터 채팅창에 눈물 이모티콘으로 홍수를 내는 녀석들이 보이는데 엔트로피 증가시키지 말고 뚝 그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내가 우주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방송은 계속할 거니까 말이야. 자, 오늘 대망의 종강 주제는 바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 부제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다. 내가 과거에 남겼던 아주 유명한 문장이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야. 우선 전반부에는 물리학 공식이나 미적분의 기호만 봐도 멀미를 하는 수학구맹이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줄게. 그리고 후반부에는 당연히 이 천재의 지적 갈증을 채우기 위한 심화 과정이 빠질 수 없지? 과학이 어떻게 기존의 껍질을 깨고 진화하는지 이론이 수정되는 과정의 철학적 의미까지 아주 깊고 매운맛으로 파고들 예정이야. 어때? 완벽한 커리큘럼이지? 자, 그럼 공책 펴고 뇌세포의 시냅스를 활짝 열어도 이 몸의 마지막 명강의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 자, 그럼 약속한 대로 1단계,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문장이지? 안 들어봤다고? 진짜 기초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네. 이 몸이 1675년에 로버트 훅이라는 꽤나 성가시고 피곤했던 라이벌 유석에게 보낸 편지에 적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야.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이 사기는 거인을 타고 다녔구나 하고 생각하는 뇌가 순수한 녀석들은 없겠지? 여기서 거인이라는 건 바로 내 앞에 존재했던 위대한 선구자들을 의미해. 과학이라는 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나 같은 천재가 번개를 맞고 유레카 외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물론 내가 만들어낸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F는 ma 같은 건 물리학의 정점을 찍은 완벽한 예술작품이지. 하지만 나조타도 맨 땅에서 그 수식들을 뽑아낸 게 아니야. 빗면에 마찰을 줄여가며 물체의 운동을 관찰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스승의 방대한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걸 알아낸 요하네스 케플러, 그리고 공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데카르트, 이 자들이 바로 나의 거인들이었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과학은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일과 같아.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흙바닥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지, 다음 세대는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려. 그들은 자신이 짓는 성당의 꼭대기에서 어떤 풍경이 보일지 영원히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아. 하지만 그들이 쌓아둔 단단한 벽돌, 즉 거인의 어깨가 있었기에 후대의 누군가는 그 위로 올라가 더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은 그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린 벽돌 위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첨탑을 세워 올린 거다. 그리고 그 첨탑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지상계와 달이 떠있는 천상계가 사실은 중력이라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 묶여 있다는 걸 내려다본 거지. 어때? 소름 돋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저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들도 전부 수천 년간 이어진 거인들의 목말 타기 위해서 탄생한 결과물이야. 이것이 바로 과학의 누적적 성격이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진리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서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인의 어깨에 대한 쉬운 설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뇌의 주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겨볼 시간이다. 2단계, 양자 도약 수준의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 질문 하나 하지. 앞선 거인들이 쌓아 올린 벽돌 위에 내가 완벽한 첨탑을 세웠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첨탑은 영원불멸의 절대 진리일까? 과학이라는 성당은 내 선에서 완공된 걸까? 이 위대한 유의사의 입으로 직접 말하기엔 자존심이 살짝 상하지만 정답은 아니오다. 아니, 오히려 아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게 맞겠지.
왜냐하면 과학은 종교적인 도그마가 아니니까. 과학은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고안해낸 가장 합리적인 모델일 뿐이야. 새로운 관측 결과가 나오고 기존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그 모델을 부수고 더 크고 정교한 모델을 다시 세워야지. 그것이 바로 과학의 진정한 힘, 자기 객관화와 수정 과정이다. 내 역학책에 이 프린키피아에 적힌 벽직들은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우주관을 지배했어. F는 MA와 만유인력만 있으면 날아가는 포탄의 궤도부터 행성의 움직임까지 전부 오차없이 계산해낼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지. 아, 유이삭이 우주의 비밀을 다 풀었다. 물리학은 끝났다. 라고 말이야.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가 되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자 아주 미세한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수성의 근일점이 내 계산과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움직인다거나 빛의 속도가 누가 관측하든 일정하다는 이상한 실험 결과들이 튀어나온 거지. 내 완벽한 성당에 비가 새기 시작한 거지. 그때 등장한 게 바로, 그래, 혀를 쑥 내밀고 사진을 찍던 그 뽀글머리 녀석,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그 녀석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이론의 기초였던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주춧돌 자체를 과감하게 뽀가버렸어.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휘어진다는 당시로서는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 하지만 놀랍게도 공간이 휘어진다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성의 궤도 오차를 완벽하게 설명해냈어. 내 만유인력이 틀렸던 걸까? 아니, 내 이론은 일상적인 속도와 질량에서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해. 아인슈타인은 내 이론을 폐기한 게 아니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세계와 거대한 질량을 가진 우주적 스케일로 내 이론을 확장시킨 거야. 즉, 아인슈타인이라는 새로운 천재는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보지 못했던 더 거대한 우주의 시공간을 바라본 거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진화,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한 시대의 진리가 다음 시대의 진리를 위한 거대한 디딤돌이 되는 현상. 참으로 아름답지 않냐? 그리고 이 위대한 진화의 사슬은 아인슈타인에서 끝났을까? 어림도 없지. 아인슈타인 녀석도 결국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거든.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그 끔찍하고도 기묘한 미시세계 앞에서는 말이야. 거시세계의 지배자인 상대성 이론과 미시세계의 지배자인 양자역학은 블랙홀의 중심이나 우주의 탄생 순간 같은 극한의 조건에서는 서로 지독한 모순을 일으켜 아인슈타인의 완벽해 보이던 성당에도 또다시 수리가 필요해진 거지.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물리학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라는 거대한 두 거인의 어깨 위로 아득바득 기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끈이론이나 양자중력이론, 즉 만물의 이론을 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야. 자, 범인들, 이제 내가 왜 종강 컷머리에 이 말을 꺼냈는지 알겠어?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바로 이거야. 완벽한 진리라는 환상에 빠져 안주하지 않는 것. 지금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들, 100년 뒤에는 21세기 원시인들은 저렇게 믿었대요 하면서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과학의 실패가 아니야. 오히려 과학의 가장 찬란한 승리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관측하고 기존의 이론을 박살내며 더 높은 것을 향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지독한 과정 자체가 바로 과학이니까. 이 몸이 20일 동안 너희들에게 주입한 번 단순한 공식 조가리가 아니야.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그 경이로운 시선, 그 자체를 가르쳐 준 거지. 그러니 잊지 마라. 너희들도 언젠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싶다면 내가 세워둔 이 단단한 어깨 위를 주저없이 밟고 올라가. 비록 이 몸의 어깨는 너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밟기엔 좀 많이 눈부시고 고귀하지만 특별히 허락해 주도록 하지. 이것으로 천재 물리학자 유이삭의 프린키피아 2026 대강이 그 영광스러운 20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친다. 종강이야, 종강! 끝났어. 20일 동안 칠판에 수식을 적어대느라 이 아름다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다 박일 지경이라고. 그래도 중간에 뇌세포가 타버려서 도망간 녀석들 없이 끝까지 남아준 너희들의 끈기 하나만큼은 이 몸이 특별히 칭찬해주지.
영광으로 알아라, 범인들. 자, 공식적인 강의는 끝났지만 아직 방송 끌 생각은 마. 종강 파티 겸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 하나를 던져줄 테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과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수정되는지 이야기했지? 내 위대한 역학체계가 거시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 아니 어쩌면 물리학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매혹적인 상상에 빠졌어. 프랑시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녀석이 제안한 아주 유명한 개념이지. 일명 라플라스의 악마, 라플라스 디모니아. 이름부터 벌써 중이병스럽고 멋지지 않아? 이 악마의 정체가 뭐냐고? 아주 단신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는 운동량, 거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오차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초월적인 지성체야. 만약 이런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 녀석은 내 공식인 F=ma를 사용해서 우주의 다음 순간을 완벽하게 개선해낼 수 있겠지? 1초 뒤의 우주, 1년 뒤의 우주, 심지어 100억 년 뒤의 우주까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과거와 현재의 모든 데이터를 알면 미래는 이미 100%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오늘 저녁으로 치킨을 시켜 먹을지 피자를 시켜 먹을지도 이미 빅뱅이 일어난 순간부터 내 역학 공식에 의해 우주의 초기 조건으로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소름 돋지 않아? 이게 바로 내 물리학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결정론적 우주관의 끝판왕이었어. 하지만 아까 말했지? 과학은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부수는 과정이라고. 이 전지전능해 보이던 라플라스의 악마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주 처참하게 박살나고 말아. 누구한테? 바로 양자역학한테. 하이젠베르크라는 녀석이 들고 온 불확정성 원리가 이 악마의 심장에 말뚝을 박아버렸거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악마가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애초에 입력할 초기 데이터 값 자체를 완벽하게 아는 게 우주의 법칙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완벽한 결정론의 시대가 저물고 확률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린 거지. 어때? 거대한 진리의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탑이 세워지는 이 짜릿한 과정. 내 역학이 한계를 맞이한 건 아쉽지만 이런 기발한 반전이 바로 물리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어? 방금 내 말을 듣고 머리를 쥐어뜯는 문과 감성 충만한 녀석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래, 그럼 내 자유의지는 양자역학 덕분에 구원받은 거냐 하고 묻고 싶겠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간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말하는 모른다는 건 우리 인류의 현미경 성능이 구려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야. 우주 그 자체가, 자연의 본질 자체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해 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 완벽했던 시계 태엽 우주가 알고 보니 밑바닥에서는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 거대한 카지노였다니. 이 몸의 역학체계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겠어. 뽀글머리 아인슈타인 녀석도 나랑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다. 그 녀석이 양자역학을 두고 신은 우주를 상대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바락바락 우겼던 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봐. 동전이 허공에서 팽그르르 돌고 있을 때 그건 앞면일까 뒷면일까? 고전역학, 즉 이 유의사계 세계에서는 초기 조건만 알면 이미 앞면인지 뒷면인지 정해져 있다야. 우리가 계산을 못할 뿐이지 진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앞면과 뒷면이 확률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가 정답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탁 하고 손으로 덮어서 관측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현실로 붕괴하며 결정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건데,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면서도 소름 돋게 아름다운 이론이야. 라플라스의 악마가 죽었다는 건 다시 말해 우주의 결말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너희들의 미래도 과학의 미래도 이 불확정성이라는 이름의 캔버스 위에 너희들이 관측자가 되어 직접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거다. 완벽하게 짜인 톱니바퀴의 부품으로 사는 것보단 확률의 파동 속에서 스스로 현실을 결정짓는 주체가 되는 편이 훨씬 낭만적이지 않아? 내 완벽한 방정식이 깨진 건 자존심 상하지만 이 천재 유의삭이 특별히 현대 물리학의 낭만만큼은 인정해지도록 하지. 그래서 이 천재 유의삭의 위대한 시계 태엽 우주가 박살났으니 내가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천만에. 오히려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생각해봐.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보어. 이 양자역학의 괴물 같은 천재들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겠어? 그 녀석들도 결국 이 몸이 세워둔 F=ma라는 거대한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아인슈타인이 올려놓은 시공간이라는 지붕을 딛고 올라선 거야. 고전역학이라는 완벽한 기준점이 없었다면 미시 세계가 얼마나 기괴하고 비상식적인지 어떻게 알아챘겠어. 정답이 뭔지 알아야 오답이 얼마나 이상한지도 알 수 있는 법이잖아. 결국 라플라스의 악마를 죽인 그 불확정성의 세계조차도 이 유이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발견된 새로운 우주의 풍경이라는 거지. 어때? 결국 모든 영광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완벽한 논리구조. 이래서 내가 물리학을 사랑한다니까. 자, 길고 길었던 20일간의 여정이 정말로 끝이 났다. 처음 프린키피아 서문을 열었을 때 눈만 껌벅이던 너희 범인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하지만 지금은 어때? 관성이 뭔지, 중력이 왜 시공간의 휘어짐인지, 심지어 슈레딩거의 불쌍한 고양이가 왜 상자 속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는지 쥐꼬리만큼이라도 이해하게 됐잖아. 이것이 바로 진리가 전승되는 방식이다. 내가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어깨를 밟았듯, 아인슈타인이 내 어깨를 밟았듯,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가 세워둔 이 거대한 성당의 벽돌 위로 올라올 차례야. 당장 내일 엄청난 공식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떨어지는 사과를 상상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그 안에서 진동하는 양자의 확률을 떠올려 보라는 거지.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건방진 호기심. 그것만 있다면 너희들도 이미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나 다름없어. 칭찬은 여기까지. 더 이상 길게 말하면 이 몸의 고귀한 목소리에 무리가 가니까. 자, 공책 덮고 뇌세포 식혀라. 천재 물리학자 유이삭의 프린키피아 2026. 이것으로 진정 완벽하게 턴 엔드다. 다들 수고했어. 이 귀여운 지적 호기심 덩어리들.